안녕하세요. 지적토목학과 4-2조 김영농입니다. 이번 저희 조가 발표할 주제는 조망권 분석입니다. 먼저 조언 소개입니다. 저는 김영농이고요. 저는 자료조사와 PPT 작성, 이론 발표 담당하였습니다. 저희 다른 조언 김정환님은 PPT 작성, 유인물 작성, 실습 발표 담당하였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이론과 실습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론 부분에서는 간략하게 조망권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와 국외의 조망권 보호 사례에 대해서 간략히 발표할 것입니다. 실습 부분에서는 실습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같이 실습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조망권의 정의입니다. 조망권은 법률적으로 정확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진 않으나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개별적으로 외부를 바라볼 때 보이는 자연경관이나 역사 유적 및 문화유산 등 특별한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조망권의 범위는 천공조망과 경관조망 두 가지로 나뉩니다. 조망권의 범위는 특별한 경관 가운데 녹지와 건축물 그리고 대지 및 하늘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해 표시됩니다. 조망권의 범위는 수평 및 수직 시야의 범위 안에서 외부 공간을 얼마나 조망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망권의 중요성입니다. 조망권은 보시다시피 세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조망권은 토지 지가와 집값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주거지역 입지 결정 시 중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관련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로 부산 해운대에 지어지는 LCT 더 레지던스는 해운대 장산, 광안대교 등 실제 조망권 체험장을 전시관 안에 마련함으로써 셀링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비치프론트 입지로 앞을 가리는 건물 없이 탁 트인 해변 조망이 가능한데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바다나 강, 공원 등의 조망권의 가치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거 지역 입지 결정 시 중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입지는 아파트 값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입지 주변 환경은 주택을 고를 때 필수 요소로 작용합니다. 입지 환경을 대변하는 말로 영세권이라는 말이 출현하였습니다. 영세권이란 세력권을 의미하는 세권이라는 단어와 주변에 위치한 핵심 생활권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역세권, 공세권, 숲세권, 수세권 등이 있습니다. 최근 이 영세권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영세권으로 대변되는 입지 환경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역세권을 넘어서 다양한 영세권의 아파트가 나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망권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가치를 결정하는 주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웰빙, 힐링 열풍을 타고 자연환경 조망권을 갖춘 단지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훌륭한 전망을 최소 수천만 원에서는 많게는 수십억 원의 프리미엄을 주면서까지 사고 있다고 합니다. 동영상 하나 더 보고 오시겠습니다. 조망권은 아파트 프리미엄의 큰 요소로 작용하면서 더 나아가 청약 경쟁률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을 정도입니다. 조망권을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주거 조망권뿐만 아니라 공유 오피스에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워크앤밸런스 문화가 자리 잡은 가운데 탁 트인 전망 등 쾌적한 업무 환경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강과 가깝다면 주변 공원이나 숲 등 자연 환경은 물론 도시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한 사례로 섹션 오피스 더건 위프라임 트윈타워가 있습니다.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명품 조망권을 확보한 오피스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공유 오피스인 워크플렉스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이 공유 오피스 또한 한강과 석촌호수 등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 최고 높은 전망을 갖춘 고급 공유 오피스라며 한강의 주경뿐만 아니라 야경도 감상할 수 있는 높이인 오피스 조망권을 신경 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망권을 가지고 분쟁 또한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조망권을 확보하고 침해를 보장하기 위한 국내와 국외는 어떠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국내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5년마다 수정되는 경관 계획을 통해 시의 경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사 도심권은 5층, 한강변은 7층, 주요 산 주변은 6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 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층수나 고도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아직 각 주택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리하여 주택 관련 조망과 관련된 분쟁이 빈번하고 소송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해외입니다. 외국 도시의 조망권 확보 사례는 조망 지점과 조망 대상의 유형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변 자연 공간으로의 조망 확보 사례입니다. 그 예로 캐나다 밴쿠버가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시는 개발 수요에 의해 건물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압력을 받게 되자 도시 지역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능선의 스카이라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물 규제 지침을 작성하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산의 스카이라인을 조망할 수 있도록 뷰 콘을 설정하여 조망 경관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역사 건축물로의 조망 확보 사례입니다. 그 예로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휴교 규제를 도입하여 역사적 건물 및 경승지 주변 500m의 경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휴교 규제를 통해 보이는 곳, 볼만한 곳, 보이고 싶은 곳 등으로 구분하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런던시에서는 세인트폴 규제를 통해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 방침의 내용은 조망 지점으로부터 세인트폴 대성당과 국회의사당으로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적 조망 지구를 설정하여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지 전역의 조망 확보 사례입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바다로의 조망 등 주변 자연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시가지 전역에 걸친 건축물 높이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높이 규제 특징은 지역별로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이 수립되어 관리되고 있고 각 지구마다 건물의 최대 길이와 건물의 대각선 길이 규제 등을 통해서 전반적인 건물의 최적에 따른 자연 경관이나 이웃한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론 발표였습니다. 다음은 실습 부분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망권 분석 실습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에 필요한 익스텐션, 그리고 점 자료를 이용한 조망권 분석, 횡단면상의 조망권 분석, 건물들 사이에서 조망권 분석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망권 분석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익스텐션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는 3D 애널리스트, 스페셜 애널리스트, 비지빌리티 툴스입니다. 첫 번째 3D 애널리스트는 3차원 모형과 관련하여 GIS 자료를 생성하고 보여주고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두 번째 스페셜 애널리스트는 셀 기반 레스터 데이터를 생성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실제로 이 익스텐션을 추가해야만 분석할 때 맵 칼큘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어널리시스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세 번째, Visibility Tools는 우리가 지금 하게 될 조망권 분석이라는 주제에 맞게 가시성 분석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점 자료를 이용한 조망권 분석입니다. 간략하게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먼저 데이터 불러오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소스 타입에서 피처 데이터 소스 타입이 디폴트 값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피처 데이터 소스는 포인트, 라인, 폴리건, 즉 점, 선, 면과 같은 벡터 데이터를 쉐이프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조망권 분석을 위해 고도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드 형태인 DEM 표고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그리드 데이터 소스 타입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점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뷰 포인트를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offset A와 offset B에 각각의 5의 값이 적용하게 되는데 offset A는 뷰 포인트 위치의 높이, offset B는 뷰 포인트에서 바라보는 높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뷰 포인트, 관측 지점에서의 가식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Calculate View Shadow를 이용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형태로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데 연두색이 관측 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역, 빨간 부분이 관측 지점에서는 볼 수 없는 영역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힐 쉐이드, 즉 음영 기복도를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값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횡단면상의 종합권 분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리드 데이터 소스 타입에서 DEM을 불러온 뒤 안경 모양의 아이콘인 라인 오브 사이트를 활용합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매개 변수를 입력하게 되는데 먼저 observer offset은 관찰자의 시점에서 높이 5m 그리고 target offset 즉 바라보는 시점 20도를 입력하게 되면 관찰자가 약간 위로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임의의 시작점에서 마우스를 클릭한 후 보시는 바와 같이 드래그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생성이 되는데 이는 방금의 절단면을 기준으로 산을 잘라 옆에서 바라볼 때 X축 거리와 Y축 고도에 따라서 연두색에 보이는 영역과 빨간색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올라가 있는 것은 산으로 보면 되고 내려가는 것은 골짜기로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들 사이에서 조망권 분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벡터 데이터인 BD 하이트 쉐이프 파일과 뷰 포인트 쉐이프 파일을 불러오고 그리드 데이터인 DEM을 불러옵니다. BD 하이트가 벡터 데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서는 그리드 형태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BD 그리드가 건물들을 그리화가 된 건물 자체 값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식을 통해서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수식을 보시면 BD 그리드 is null, null은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con, 조건 0, s 그리드, 즉 BD 그리드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렇다면 그것들을 그리드로서 0의 값을 지정해라라는 의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들만 보이고 건물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식이 적용되고 나서는 건물들과 건물 외에 0으로 채워진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이 있는 부분과 0이 없는 부분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표현하자면 수평면에서 바라볼 때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들을 볼 수 있고 수식이 적용하고 나서는 건물들과 건물 외의 영역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0값으로 채워진 데이터를 표고 데이터인 바로 DEM과 합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DEM 표고 안에 건물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딩과 표고에 따른 뷰 포인트에서 바라보는 가시성 분석을 위해서 Calculate View Shad를 이용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두색, 관측 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역, 그리고 빨간색, 관측 지점에서 볼 수 없는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과값을 보시면 빌딩들에 의해서 일부 시야가 제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한 힐 쉐이드, 즉 음영 기복도를 적용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 드라이브 밑에 자기 이름 폴더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폴더 밑에
조망권 분석이라는 폴더를 만듭니다. 그리고 실습 데이터를 복사하기 위해서 이 드라이브에 있는 공간정보 이근상, 그리고 공간정보 실습 자료, 그리고 23장 안에 있는 실습 파일을 모두 복사하여 아까 C 드라이브에 만들었던 조망권 분석 폴더 안에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럼 아큐브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습을 하기에 앞서서 익스텐션에서 세 가지 기능을 추가해야 합니다. 첫 번째 3D 애널리스트, 두 번째 스페셜 애널리스트, 마지막으로 Visibility Tools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점 자료를 이용한 조망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뷰를 생성합니다. 뷰 프로퍼티에서 조망권 분석 1이라는 파일 이름으로 변경을 합니다. 자, 그리고 add sim을 통해서 자기 이름 폴더 아래 조망권 분석 폴더 아래에 있는 빌딩 쉐이프 파일과 뷰 포인트 쉐이프 파일을 불러옵니다. 자, 그리고 다시 add sim을 통해서 그리드 데이터 소스를 변경한 후 DEM을 불러옵니다. DEM 표고 데이터를 보시면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진한 색깔이 높은 표고 값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뷰 포인트에서 보는 가시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뷰 포인트 쉐이프 파일과 DEM을 액티브한 후 Surface에서 Calculate View Shade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연두색은 바로 보이는 영역을 말하고 빨간색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말합니다. 좀 더 입체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음영 기복도를 생성을 할 건데 먼저 DEM을 액티브한 뒤 Surface에서 Compute Hill Shade를 클릭합니다. Input Parameters 4개 변수를 입력해라. Azimuth 방위각 315도, Altitude 고도 45도입니다. 현재 지정된 이 값들은 북서쪽에 해가 있다는 상황에서 지형이 가장 예쁘게 나오는 디폴트 값이므로 변경 없이 그대로 OK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음영 기복도가 생성이 됐고 지금 이 가시성 분석으로 나온 결과값에 음영 기복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블 클릭을 한 후 어드밴스드에서 Hill Shade of Them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지금 입체적으로 결과값이 적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횡단면상의 조망권 분석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뷰 프로퍼티에서 조망권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dd sim을 통해서 DEM 파일을 불러옵니다. 자, 그리고 이 횡단면 분석을 할 때는 line of sight라는 이 안경 모양의 아이콘이 필요합니다. 안경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바로 DEM 그리드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앞서 발표를 했던 것처럼 observer offset에 5라는 값을 그리고 target offset에 2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고 OK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우스로 임의의 한 점에서 드래그를 통해서 절단면에 대한 그래프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X축은 거리, 그리고 Y축은 고도를 의미합니다. 연두색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영역이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골짜기를 의미하고 올라가는 것은 바로 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들 사이에서 조망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뷰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뷰 프로퍼티에서 조망권 분석 3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dd them을 통해서 먼저 DEM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처 데이터 소스로 변경 후 이번엔 BD 하이트와 뷰 포인트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BD 하이트 쉐이프 파일은 바로 벡터 데이터이기 때문에 추후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드 데이터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D 하이트 쉐이프 파일을 액티브한 후 theme에서 convert to grid로 파일을 저장을 해야 합니다. 바로 자기 이름 폴더의 조망권 분석 그리고 BD 그리드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범위를 입력하게 되는데 지금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 화면 전체가 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용량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DEM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same as DEM 역시 셀 사이즈도 same as DEM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건물의 높이가 기준값이 되기 때문에 하이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yes를 두 번 눌러주시면은 지금 현재 BD 그리드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데 보시면은 건물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외의 값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수식을 사용할 것입니다. 수식은 analysis, 아까 저희가 익스텐션에서 스페셜 애널리스트 기능을 추가를 했었는데 그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에 지금 이 메뉴가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맵 calculator를 이용해서 수식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BD 그리드 is null. 먼저 마침표를 클릭해 주시고요. is null 그리고 괄호 마침표 폰 0 s read 후 BD 그리드 그리고 evaluate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map calculation이라는 임시 파일이 형성이 되고 바로 이 0이라는 지금 경계에 지금 값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map calculation은 임시 파일이기 때문에 다 새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map calculation을 액티브 한 후에 theme에서 convert to read로 가서 저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자기 이름 조망권 분석에 no bd grid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건물과 또 건물 외를 또 0으로 채운 이 지형에서 DEM과 다시 수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맵 calculation을 이용해서 no bd grid와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표고값인 DEM으로 evaluate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표고 데이터에 지금 건물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값도 지금 임시 파일이기 때문에 새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theme에서 convert to grid 그리고 자기 이름 폴더에서 조망권 분석 그리고 DEMPT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map calculation과 같은 이런 임시 파일들은 삭제를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뷰 포인트를 맨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뷰 포인트, 즉 이런 빌딩과 표고에 따른 뷰 포인트에서 바라보는 가시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시 뷰 포인트와 DEM-BD를 활성화시킨 후 Surface에서 Calculate View Shadow를 통해서 가시성 분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연두색 부분은 보이는 영역, 그리고 빨간색 영역은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지금 건물들에 의해서 시야가 제한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값을 입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음영 기복도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EM을 액티브한 후 Surface에서 Compute Hillshade, 그리고 아까 또 언급했듯이 북서쪽에서 해가 있다는 상황에서 지형이 가장 예쁘게 나오는 이 디폴트 값을 그대로 OK 합니다. 그러면은 음영 기복도가 생성이 되고 지금 이 음영 기복도를 바로 이 가시성 분석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Advanced, 그리고 다시 Hillshade of Them을 적용을 시키고 Apply를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 입체적으로 적용된 지금 결과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측 지점에서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 그리고 그것들이 건물들의 높이에 의해서 시야가 제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